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또 좋지가 않았어요. 코스피 시장은 전거래에 대비해서 2.13% 정도 하락을 했고, 두 번째 코스닥 시장은 전거래에 대비해서 0.84%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 안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에 말씀해 드릴 때 단타 치는 것만 지금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도 언급을 해 드렸고, 오늘 저희 쪽에서도 일단은 단타를 참 열심히 쳐서 그래도 수익을 좀 올렸습니다.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단타 부분에서는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있죠. 오늘 경우에도 시장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드엔엑스 상한가 진입, 그 인포바인, 그리고 아이캐스트 말씀해 드렸던 종목이죠. 그렇죠? 아이캐스트도 오늘 상한가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전에 네트워크 보안 관련돼서 언급을 해 드렸었는데 일단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진입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먹으려고 작정을 하면 먹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방송 말미 정도에 일단 또 내일 봐줄 수 있는 포인트, 그렇죠? 점심값이라도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좀 종목들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오늘 이제 방송에서는 뭘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하냐 하면, 주식 투자를 하는 방식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싸게 사서 요때 사서 요때 판다 이런 식의 어떤 투자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일단은 그냥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아니고 이건 그냥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투자하는 부분은 계속 말씀을 해 드리죠. 가치주를 투자하는 방법, 성장주를 투자하는 방법, 아니면 배당을 투자하는 방법, 아니면은 한 나라의 경제를 그냥 사버리는 인덱스 투자를 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제 TV나 이런 데 보면은 좀 지금부터는 주식을 좀 사도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는 조금 더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은 주식을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치주 투자 관점에서 이제 언급하는 거지, 성장주 투자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제 아예 매매를 하든지 이런 식의 종목군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배당을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어마무시합니다.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 전에 그 기사 나왔던 거 보니까 코인 투자를 해서 일가족이 좀 안 좋은 일을 겪고 하는 부분들도 일단 보이던데,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요. 3,3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2,200포인트까지 지금 1,100포인트 정도 일단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나이 투자에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들이 요때였죠. 나이 투자에서 이제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현금화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추석 전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때 나이 투자에 텐베거라는 종목을, 텐베거라는 그 프로를 진행을 했었는데, 진행이 아니라 거기서 종목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텐베거 종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도 일단은 해 드릴 정도로 시장 그다지 좋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시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내려갈 때는 사실은 가치주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장주 투자를 하면 전부 다 계좌가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주가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배당 투자가 됩니다. 자, 배당 투자 부분은 간단히 그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계속 언급은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시장이 하락을 하면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은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보시고 있는 부분이 제가 배당 관련된 투자를 하는 엑셀 툴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11%까지 지금 나옵니다. 지금 사면은 그냥 11%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놔놓고 내년에 보면은 뭐 1000만원 사놓으면은 110만원 정도가 일단은 계좌로 꽂힐 수 있는, 물론 이제 세금 제외 전입니다. 삼성증권도 11% 정도 배당을 줍니다. 지금 사놓으면은 그냥 내년에 뭐 1000만원 정도 사놓으면 110만원 정도, 뭐 월급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면 이런 경우가 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8.4% 정도 배당을 지금 계산을 할 수 있는 효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배당 투자를 하실 때 그냥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뭘 보냐면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2010년도에 배당을 1250원 줬죠. 그러다가 2011년도는 회사가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건 EPS입니다. 주당 순이익인데 8,700원 정도 벌었을 때 1250원 주다가 적자가 나면은 배당을 안 준 게 아니라 1000원이라도 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돈 버니까 1000원 주고 또 적자 나더라도 1000원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2014년부터 시작해서 배당을 2000원, 3000원, 2016년도에는 5000원씩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기본적인 배당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는 회사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제 효성이 가지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수소라든지 아니면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아니면 스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실적을 내고 있죠. 타이어 코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지주 회사인 효성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지금 한 6,500원 정도 배당을 줬는데 5,000원 내지 6,500원 정도의 배당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실 게, 주가가 만약에 주가가 뭐 20만원 정도 했다, 20만원 정도 했는데 배당을 5,000원 주는 거하고, 주가가 5만원까지 빠졌을 때 배당을 5,000원 주는 거는 배당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배당 시가 배당 수익률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냥 현금 흐름을 만든다, 현금을 들고 있든지 아니면은 배당 투자, 시장이 폭락할 때는 항상 이제 배당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NH투자증권,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이 증권사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거래도 좀 감소를 하고 IPO도 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익 자체가 향후에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NH투자증권도 같이 보는 거죠. 지금 보면은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익이 지금 보시면 배당이 그냥 NH투자증권도 거의 배당이 정해진 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회사가 돈을 좀 벌었는 시점에서는 배당을 좀 늘려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주당 순이익이 1166원 벌었을 때 500원 줬고요. 786원 벌었을 때는 400원 줬어요. 1200원대에도 500원, 1500원대에도 500원 주다가 주당 순이익이 1900원까지 올라가니까 700원 주다가 3000원 넘어가니까 1000원 넘겨줬잖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보면은 회사 이익이 지금 주당 순이익이 399원을 벌었을 때는 100원밖에 안 줬죠. 이건 무슨 얘기죠? 이익이 증가하면은 배당을 많이 주고 이익이 줄어들면 배당을 적게 주는 거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내년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 회사의 실적도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1050원까지 배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이건 약간 근데 이제 NH투자증권이 워낙 이제 신저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배당 관점에서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배당 계산 자체를 지금 보면 뭐 한 500원 정도 뭐 이렇게 보시고 아니면 700원 정도 보시고 배당을 계산하면 되겠죠. 배당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시가 배당 수익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 조금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무서울지 안 무서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현대차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얼마 정도 주냐 하면은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 주는 회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가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성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지고,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은 개인들의 펀드 자금으로 기관이 이제 자금을 운용을 하는데, 사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펀드 자금을 환매하고, 그러면 기관들은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또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실적이 좋아도 밀리고 뭐 이런 형태가 우리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게,
아까 얘기를 할 때 이제 현대차가 배당을 5,000원 정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만약에 10만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죠? 5% 되죠. 그죠? 지금은 3점 몇 프로 됩니다만은 10만원까지 빠지면은 뭐 배당 수익률이 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강남의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건물 월세 수익률 자체를 뽑아보면 이게 레버리지 생각을 안 하고 보통 뽑으면 4% 초반, 뭐 많이 나오면 5% 그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은 현대차를 그냥 사가지고 들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안 올라가면 계속해서 배당 5%씩 받으면 되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는 사실은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검색식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던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배당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인덱스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니면은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매매하는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를 할 때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에 우리가 굉장히 좀 방점을 많이 뒀었는데, 지금은 기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에 방점을 두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이제 얘기를 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매매를 하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했던 종목 말고 지금 내일장에 한번 노려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요절 종목들이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종목은 동일기현입니다. 자, 동일기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금 단타예요. 매매를 할 때 단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2, 3일 이상은 넘기지 않습니다. 손절하는 부분은 무조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흐름대로 종목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조건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기 좋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죠. 10분봉 흐름으로 보면은 여기네요. 그쵸? 5분봉까지 떨어가죠. 봐도 여기고, 3분봉까지 가도 여기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 그쵸? 근데 가격 기준이 여기가 저항입니다. 가격 기준은 12,250원 정도가 저항이 되고, 12,250원 돌파를 하면 13,500원 일단은 볼 수 있고, 13,500원 돌파를 하면은 일단 조금 더 기대를 해줄 수가 있겠죠. 내일 만약에 가격이 12,250원에서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분봉으로 요들 종목군들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게까지 아까 제가 봤을 때 하고는 조금 흐름이 조금 약하긴 하네요. 두 번째는 레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거래가 굉장히 많죠. 거래가 많은 종목군들은 항상 이제 거래 수준 자체가 어디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면 좀 쉽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은 상태죠. 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가격권 기준으로 얘도 일단 22,300원 정도는 일단 넘어서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추세권 하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요 추세에 넘어서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은 바로 접근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5분봉인데 5분봉으로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그 다음 종목이 ITI즈. 그러니까 이걸 다 사는 건 아니고, 이거 꼭 어떤 느낌이냐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매매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제 낚시하는 거 비슷하게 낚싯대를 몇 개를 이렇게 던져 놓는 거죠. 낚싯대를 던져 놓는 거고, 낚싯대를 던져 놓고 난 다음에 입질이 오는 놈을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질이 안 왔을 때 막 당기는 게 아니죠. 낚시에 집중하는 게 아니듯이 지금은 될 만한 종목들을 뿌려놔 놓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놔 놓고 내가 원하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을 당겨 먹는 그러한 식의 매매가 가능한 시점이니까, 그거 아니면은 매매하기는 힘듭니다. 그거 아니면 매매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일단 체크를 해 두세요. 자, ITI즈라는 종목도 보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고점 가격권만 넘어서서 안착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은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보는 스윙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인데, 고가 가격권이 지금 보면은 14,200원 정도 되죠. 14,200원 돌파하면은 일단은 타이밍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BCNC 보도록 하죠. 지금 가만히 보니까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그쵸? 모양이 거의 비슷한데, BCNC 같은 경우에도 가격권 기준으로 봤을 때 16,000원이에요. 16,000원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이것도 단기 매매가 일단 가능하니까 같이 넣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니텍, 아까 동일기업보다는 얘들이 낫네요, 그쵸? 이니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저항이 부딪혔거든요. 저항이 부딪혀가지고 오늘 딱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점이 돼요. 이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매매의 타이밍은 항상 뭐 어떤 거냐 하면, 팔고 난 다음에 잘못 팔았나? 뭐 이렇게 하면서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러한 타이밍 자체가 보통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4,585원 돌파하면은 요거는 한번 슈팅이 가능해 보이니까 이니텍은 고가격권 기억을 하시고, 제이시스 메디칼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아까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7,400원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7,400원 돌파하는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타이밍 5분봉 내지 10분봉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수를 보고 있는데, 파수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뭐 상방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하방이에요. 하방이고, 뭐 요즘 상방인 종목이 거의 없죠. 오르면은 부딪힐 자리는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오르면은 여기에 일단은 부딪힐 수가 있는데 9,000원 선 언저리 됩니다. 9,000원 선을 돌파한 척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파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가격권 기준으로는 8,840원 돌파한 척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 한번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거의 뭐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데이 트레이딩 관점 뭐 이렇게도 언급을 해드렸죠. 근데 보통 개인들 중에서 매매를 가볍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매를 가볍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매매 가볍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뭘 노리셔야 되냐 하면은, 시장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CPI가 미국의 CPI가 제대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좀 약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일단 긴축 강도 자체를 약하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율도 지금 1,300원 위로 뚫고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뭘 노리셔야 되냐 하면, 잘 봐요. 뭘 노리셔야 되냐 하면, 이렇게 빠지다가 중간에 여기 턴하는 요 부분 있죠. 시장이 하락하다가 이렇게 턴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턴하는 부분.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보이다가 하락하다가 이렇게 턴할 때, 추세 잡고 이렇게 턴하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요런 국면 있죠.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턴하는 요런 시점 있잖아요. 요걸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 오기 전까지는 매매를 안 하고 있다가 요게 왔을 때, 지금 아직까지 안 왔죠,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요거 돌파하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내일부터 시장이 좀 중요하긴 한데, 2344포인트 돌파한 척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시장이 아예 추세를 돌기 전까지는 그냥 초보 트레이더들은 지금 일단은 그냥 안 한다, 현금 쥐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금 말씀해 드렸던 부분의 종목군들이 시장하고 반대로 가면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뭐 그렇게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어렵습니다만은 항상 시장 안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목들이라든지 하는 부분 계속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장 정리, 그리고 내일 입질 가능할 만한 종목군들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경제TV 강준혁이었습니다.